안녕하세요. 상하문입니다. 오늘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휴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에,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고요. 월요일날 미션 종목들 공략할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저께 동영상 올린 곳에 댓글 다신 분 중에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투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날 종목들 간단하게 복기를 한번 해보죠. 금요일에 종목은 관망이었죠. 관망. 그냥 보자. 매매를 하지 말고 관망을 하자 이런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그렇게 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망은 하되 한번 지켜보라고 한 종목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뭐 천보 그리고 뭐 GB 그리고 뭐 셀리버리 에코마케팅, 에코프로비움. 예, 뭐 대충 이렇고 일단 이 종목들 먼저 한번 볼까요? 보면 첨보는 뭐 고냥고냥하게 그날 당일날도 약간 상승세는 올려줬네요. 보합에 출발해서 플러스 5.9%까지. 다시 종가상은 플러스 1%로 맞추네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GB는 출발하자마자 그날 마이너스 9%까지 급락을 했네요. 누군가 집을 던졌겠죠.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싶으니까 바로 이렇게 집을 던져버리는 모습이죠. 아침에 시가 공략했다면 뭐 깜짝할 사이에 10%는 손실 볼 그런 구조였는 것 같습니다. 셀리브리는 시간에서 전날에 플러스 4%까지 올라있던 종목이었으니까 그나마 좀 힘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셀리브리도 아침장에는 힘을 못 썼죠. 시가를 깨고 땐가 보합 근처까지 하여튼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조금씩 상승은 해줬습니다만 큰 힘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마케팅은 뭐 그날 하루 종일 뭐 그냥 놀다 간 것 같네요. 플러스 1% 출발해서 마이너스 4%대까지 밀려가지고 종가상 보합으로 딱 맞췄는데 큰 힘은 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관망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세주로 엘비스 메콘 같은 것은 한번 봐라고 했는데 아직 기간이 발을 빼고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시가가 마이너스 0.1% 출발해서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보합 근처에서 맞췄는데 뭐 쉽게 죽지는 않는군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꼭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삼성 출판사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토박스 코리아라 하고 둘이서 짝짓기 매매를 해보라 했는데 꼭 하실 분들은 근데 뭐 매매를 할 구조적인 요건이 안 됐죠.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당일이 시가가 플러스 1% 줬다는 것은 매매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매매 성립이 안 됐다고 볼 것 같네요. 자, 3월 첫 한 주가 상당히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근데 뭐 우리만 어려운 한 주가 아니었고 상당히 지금 미국 정치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최악의 일주일이었다고 하네요.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하루 동안 닷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밑으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정치 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는 않다. 좋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유럽도 또 그렇죠. 유럽도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그게 결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는 않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변해질지는 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만일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경제에 거의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영국은 뭐 영국 혼자만 그러지는 않겠죠. 또 유럽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럼 양대 대륙에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주 3월 첫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어려웠죠. 사실은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는 날에 이틀 동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또 시장이 흘러갈 때는 흘러가는 대로, 또 멈출 때는 멈춘 대로 리듬을 잘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월요일 미션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각 분야의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뽑은 것 중에서 종목을 도출을 시켜서 그 종목들의 월요일날 흐름을 보는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떤 주도주가 시장에 있어 가지고 그 주도주 시장을 끌고 가면서 나머지 시장이 호응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매매하기가 참 쉽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에 주도주는 없고 상한가 종목이 없는 날에 속출을 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지금 뭐 중내 산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 경업주들 꼬꾸라져 있고, 미국하고 뭐 중국 무역 뭐 회담도 되니 안 되니 말은 많고, 전체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기가. 이런 날에는 어느 한 종목에 탁 꼽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같이 나눠놓고, 왜냐하면 나는 뭐 미세먼지 쪽이 아직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수소차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나에만 꼽히지 말고 다양한 키워드를 도출을 시키고 그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을 도출을 시켜서, 과연 시장이, 안 그래도 월요일 날은 시장이 방향성을 잘 못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줄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는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뭐 안 좋은 또 재료도 있지만은, 또 시장은 항시 자발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하나씩 뽑아서 한 맞는 종목을 해보자라는 것이 월요일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간 시장이 어느 쪽에 방향을 좀 잡아줄까? 그러면 그 방향을 잡아줄 것은 재료밖에 없는데, 재료나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많은 이슈나 재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잡아줄까? 자, 그런 게 키워드를 뽑아내는 관점이 되겠죠. 또 고민도 될 것이고, 물론 기술주나 뭐 그런 것을 또 맹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기술주는 어떤 재료 가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 큰 트렌드를 이어갈 때 힘을 더 받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슈가 없고 재료가 없는데 기술주 혼자만 아무 이유 없이 혼자 막 올라갈 수는 없어요. 건더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으로 월요일 시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 그래도 나온 이슈들 중에 뭔가 우리 시장하고 적합한 쪽을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면 수소 충전소 연합군, 말이 좀 하이넷 출발한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단 뭐 이런 거는 좀 고무적인 현상이죠. 미세먼지 관련주를
좀 앞을 더 한 발짝 더 내다보면 역시 수소차 관련주도 미세먼지 관련주에 사실은 포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재료를 가만히 읽어보면 재료 끝말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하인의 참여 기업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에코바이오 홀딩스가 들어가 있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큰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보던 그런 종목들의 종목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JNK 오르내리락 하는 종목. 그러면 만일에 수소차 내일 이 재료가 시장이 받아준다면 아무래도 평소에 많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JNK 히트 이 정도 한 종목을 먼저 뽑아 놓으면 되겠죠. 뽑아 놓고 시장이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한번 보면 되겠죠. 안 그래도 시장에 지금 이슈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과연 이 재료를 인해 가지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확인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수소차에 또 버스나 수소 버스차에 대한 또 100% 감면을 한다라는 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런 또 키워드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또 조금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주말에 키워드를 도출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연관성을 자꾸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먼저 도출을 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일단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하이넷에 참여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평소 눈에 익던 종목 뭐 JNK를 일단 1순위로 한번 보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차는 또 뭐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수소차는 그렇게 됐고 뭐 시장은 또 뭐 어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다 치고, 자, 그럼 요즘에 많은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주말에 뭐 비도 좀 오고 이러다 보면 이런 계절주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의 미세먼지 사태는 지금 단순하게 이번에 비가 와서 예전 같으면 비 오면 날씨 흐리면 그냥 미세먼지 주들은 그냥 확 다 죽었어요. 살아나지를 못하죠. 근데 지금은 좀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죽을 듯하는 테마주지만은 한 번 더 쳐다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아직 시장을 이렇게 잡고 흔들 만한 주도주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뭐 비가 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건덕지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예를 들면 그 관점에서도 뭔가 하나를 더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진 종목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생각을 해서 뽑자면 이런 KPM테크 같은 이런 종목이 되겠죠. 이슈가 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관리 종목을 해소를 했다.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단 말입니다. 관리 종목을 해소를 했다. 이 회사 쪽으로는 상당히 호재는 호재죠. 별도 기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관리 종목 편입 이슈를 해소했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것은 낫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크리넨사이언스 같은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지금 뭐 필드 70%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은 일단 얘는 크리넨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한 번 반등을 줬죠. 9%대까지 보합출을 해서 9%대까지 캐시 코트렐 같은 종목하고 같이 움직여줬단 말입니다. 차트도 나쁘지 않고 이 종목도 매기는 몰리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놈은 금요일 한번 튀어준 종목이니까 일단 좀 놔두고 아직 튀지 못한 이 종목이 KPM테크를 차라리 같은 관점이라면 KPM테크를 한번 보자라는 게 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일러주도 있고 무슨 뭐 별별 종목들이 붙이면 많은데요.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 KPM테크를 한번 보자. 일단은 시간에 4% 정도 올라가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주와 또 관리 종목을 해소를 한다는 그 두 가지가 키워드가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PM테크를 포함을 시켜 보시고요. 교육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주도 하나 보죠. 보는 이유는 교육주는 대체적으로 힘은 없지만은 기술적으로 이슈주와 기술적으로 만나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은 힘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지금 현재 대장주는 디지털 대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종목은 지금 계속 금요일 날 반등을 줬습니다. 즉 이 저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갖고 무려 15%까지 올라가 줬단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금요일 날 한 두 종목 기세주만, 다른 종목은 기세주만 이 두 종목을 드리려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도 했지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금요일날 반등을 한번 줄 수는 있겠다 싶지만 워낙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하루만 더 보자라고 생각을 한 종목이 있는데 금요일날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줬다고 끝이 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즉 이 저점 고점이 줬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이제는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 사살 차원에서도 한 번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런 스타일 종목은 당일날 먹고 나오는 것보다는 좀 공략을 많이 설령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잘려가지고 뭐 본질을 하더라도 몇 프로 먹고 티 나오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스타일이 좋다. 그래서 교육주 중에서는 디지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월요일날 기술적인 관점으로 과연 힘을 발휘해 줄 것인지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가가 좀 비싼 종목인데 네오팜 56,100원 현재. 근데 차트가 참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캔들을 보면 캔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힘이 푹푹 넘친다는 느낌이 푹푹 납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한번 줄여보면 이렇게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을 올린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잘 보이지는 않아요. 예,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이틀 동안 이 장대 양봉을 두 개를 축축 올릴 정도로 지금 매기가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 봐줄만 하다. 왜? 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은 여러 방면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경우의 수 중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현황도 보면 마침 기관들도 금요일날 11만 주로 많이 담았네요. 11만 주 담은 것은 한 달 이내로 한 번도 없죠. 10만 주 넘어간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이놈도 한 놈 올려놓읍시다. 자, 그러면 자, 수소차는 JNK를 보고 자, 미세먼지 관련주는 KPM테크를 같이 쌍겹 재료가 있으니까 같이 보고 자, 네오팜은 화장품 관련주로 하나를 보자.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지금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 관련주는 디지털 대상이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은 뭔가 지금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는 기세주 형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놈은 한번 또 봐줘야 된다.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바이오주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셀리브리 같은 종목, 뭐 유틸렉스 같은 종목, 메지온 같은 종목 요즘 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방금 봤던 종목들은 요즘에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 또 그 기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한 주니까 새로운 신인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알테오젠을 한번 봅시다. 자, 크게 지금 시장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뭐 메지온이나 뭐 유틸렉스, 뭐 셀리브리 이런 애들에 비하면 지금 키워드가 강도가 좀 약한 놈이죠. 하지만 이렇게 약한 놈이 좀 더 강하게
앞에 형님들을 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차트로 볼 때도 보면 지금 바로 앞에 고점을 딱 돌파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4만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는 그렇게 저는 뭐 맹신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참조는 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모든 종목을 고를 때 하방 곡선을 고르고 있는 종목에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벌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라도 우상봉 쪽으로 딱 엉덩이를 털어서 올려가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은 설령 당일에 약간 손실이 나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반등을 해서 줄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방 쪽을 종목을 제가 해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에이프로젠 KI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를 줄여 보면 금요일날 반등을 좀 줬는데요. 차트를 줄여 보면 예전에 제법 많이 끼를 보여줬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참 끝도 없는 추락을 해왔죠. 예? 2만원, 500원, 2천원 이랬으니까요. 그죠? 자, 이런 종목을, 야, 이놈이 이제 갈른가 보다. 이렇게, 오늘 가려고 막 이러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다 저점이네. 야, 보니까 뭐 보통 뭐 주식 고수들은 말을 하던 시간의 축을 깨고 모아서 힘의 엄직력을 갖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우상방 쪽으로 위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애들이 몸을 일으킬 때는 이 재료, 즉 여기를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이렇게 밑바닥 쬐끔쬐끔 살아나지요. 그냥 별 재료도 없이 시장의 분위기만 따라서 그냥 고기를 빼끔 내밀었다고 해서 들어가면, 이런 애들은 조금만 누가 매도세를 조금만 던져버리면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 있기 때문에 금방 내려갑니다. 금방. 지금도 보시다시피 여러분 눈에도 아시겠지만 양봉보다는 음봉 그림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런 종목을 선호를 하시는 것은 우리 급등주 스타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위를 보고 가는 종목을 자꾸 추종을 하는 것이 수익도 빠르고 시간도 빠릅니다. 중장기 투자한다고, 같이 투자한다고 5년 동안 5천만 원 넣고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플러스 5%, 오히려 뭐 마이너스 10% 이런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겠죠. 또 많이 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는 정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절대적으로 배제를 하기 때문에 당일에 모든 매매를 끝내는 게 원칙으로 하지요. 그래서 내일의 고민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장점인데요. 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몇 년이나 시간 동안 많은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물론 돈을 잘 벌면 좋겠지만 또 밑으로 머리를 자꾸 꼬라박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혼자서 그냥 살이 솔솔 빠져요. 밥은 잘 먹는데 쏘가리가 심해서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놈은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내려가고 있어요. 애가 타지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저희들은 그냥 단기로 합니다. 그래도 뭐 10년을 보유했다가 뭐 100% 먹었다고 하지만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매매를 상한가 매매 같은 것도 종목 괜찮은 거 재료 종목 뭐 이틀 3일 만에 100%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뭐 단타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단타에서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봐왔고, 우리와 같이 매매를 한 분 중에서도 돈 몇천만 원 출발해가지고 1년 만에 매덕으로 만들어서 또 자기 사무실 차려 나온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식은 사실은 뭐 정도가 없다고 하죠. 정도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왕도든 정도든 제가 볼 때는 어떤 트레이딩을 하든 어떤 쪽을 하든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뭐 20기 해가지고 야 우리 20기 이번에 신입으로 회원이 이랬다. 세월이 5년 흐르고 10년이 흘렀는데 그 20기 신입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관리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직을 몇 번이나 해갖고 이제 결국 나중에 뭐 통닭집 차려고 그거 한다고 하다가 퇴직금까지 다 날라먹고 이런 허다한 경우도 많지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키워나가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수소차 관련주, JNK, KPM테크, 미세먼지 관련주의 쌍겹재료 그리고 바이오주 후발주자지만은 아직 이름이 크게 오르지 않는 거 알테오젠 한매 그리고 화장품주도 한번 보자. 네오팜 기세를 살리고 있는 종목 교육주 중에서는 디지털 대성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5종목이 각각의 키워드를 가진 대표 종목으로서 일단 우리는 도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월요일날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떤 재료가 시장에서 받아줄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뭔가 시장이 주도주가 나타나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중심점을 잡아주는 시장이 형성이 된 후에 맞이하는 그 다음 날장은 아침에 시가 공략도 하고 시장가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같이 어느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는 어떠한 키워드를 가진 재료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보고 움직임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트 보고 뭐 이평선이요 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혼자서 시나리오 짤 때 뭐 참조는 하겠죠. 중요한 것은 아침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내달릴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하든 빨리 캐치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경력이 쌓이면 아침에 시가가 반짝반짝 하는 것만 봐도 오늘은 오늘은 시장은 저쪽으로 간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야 뭐 차트 펴놓고 공부도 하고 뭐 기업 분석한다고 앉아서 재무제표가 뭐 어떻고 하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레이딩 방향이나 방법이 틀리지만은 저희 상한문이 추구하는 방식은 항시 그 어떠한 뭐 차트나 뭐 재무제표나 뭐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반드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본 것은 그 종목의 기세를 느끼라는 것은 기세를 느끼라. 그 기세를 스스로 어느 정도 느낄 줄 아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나쁘지 않은 어떤 반열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나리오를 짜실 때 항상 먼저 뭘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내 계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내 트레이딩은 단타냐? 중장이냐? 스윙이냐? 나는 상한가 매매냐? 자기의 매매 스타일, 자기의 환경, 자기 계좌의 위치 이 모든 것을 딱 날짜에 맞춰서 3월 11일 월요일 3월 달에 아직 월초 그리고 월요일이다. 이렇게 그걸 먼저 딱 헤드라인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탁탁탁 놓고 그 중에서 평소에 조금 자기가 관심이 가는 종목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한두 번이라도 매매한 종목을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얼굴이 낚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설마 빰이야 때리겠나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마지막엔 제가 뭘 해라고 했죠? 매수를 하기 전에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장이 내가 뽑아놓은 어떤 키워드와 종목과 일치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치고 나서 1, 2%더 주고 사도 늦지 않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월요일날 한번 화이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한문의 성부조 5선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성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